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는 매년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 중 하나죠. 또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오늘은 오영주 주 베트남 대사 자리에 모셨는데요.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베트남 대사 오영주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사님은 외교부에서 개발협력국장, 주 UN 차석 대사 등을 지낸 다자외교 전문 외교관이시고요. 외교부 국제연합과장으로 일할 때 반기문 UN 사무총장 선출을 실무 차원에서 총괄한 1등 공신입니다. 지난해 주 베트남 대사에 임명돼 베트남과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과의 수교 30주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사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성공적이고 또 특별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러한 성공에 기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왜 이렇게 긴밀한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가 수교 이전부터 1992년에 수교를 했는데요. 수교 이전부터 베트남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교 이후에 우리 정부와 또 베트남 정부가 양국 관계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정상의 차원에서 굉장히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한 역할들이 또 중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인적 교류가 정말 중요한데요. 경제 교류가 긴밀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다양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23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16만 명의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적 교류 자체가 한배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유교적인 전통을 가진 두 나라의 어떤 문화적 동질성, 유사성이 양국 관계를 정말 신뢰가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사 부임 이후 베트남 주석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치셨잖아요. 네. 그 베트남 현재 반응은 좀 어땠나요? 사실 이제 대사로서 부임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제가 베트남의 정부의 장관들이라든지 또는 뭐 당의 중요한 인사라든지 또 국회의원들 정말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또 일반인, 학계와도 만날 일이 정말 많아서 하루 일정이 정말 빡빡한데요. 네. 그런 걸 본다면 이게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나 또 관계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었고요. 만나는 분마다 하시는 말씀은 베트남의 발전에 한국이 정말 많은 기여를 해줬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돈의 나라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아시겠지만 8만 명 정도의 네. 여성들,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 이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돈독한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네. 즐겁고 의미가 아주 크고 그리고 또 한국 대사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재외 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사님의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받는 생일상에 대한 소감은 좀 어떤가요? 생일상을 하기 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날이 제 생일이어서 아마 그 인적사항에 보신 것 같아요. 그 대통령 네 분이 주시는 생일 케이크를 받았다는 건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 또 너무나 또 감사했는데 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기대치 못한 것이라서 저에 대한 개인에 대한 뭐 생일 케이크였다기보다는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제 공관장들 모두의 생일을 챙기는 것을 제가 대표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경제 분야에서 날이 갈수록 협력 관계가 이제 증진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협력 관계가 정진되는다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베트남적의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인구의 50%가 29세 이하의 젊은 인구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금은 굉장히 싸고 임금의 질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도이모이 정책 이후에 아주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 다양한 인센티브를 FDI 기업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베트남을 진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대해서 양국 간에 아주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굉장히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었고 베트남이 굉장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좀 1억의 인구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경제 성장을 하면서 내수 시장도 확대되고 있죠. 그 내수 시장의 확대와 인프라의 확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환경을 잘 기회를 잡고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양국의 경제 관계가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베트남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경제나 산업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베트남이 너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 산업 전반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어느 하나를 콕 집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ICT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 이후에 한 10% 정도 연성장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정부가 최근에 디지털 전환 정책이란 걸 하고 ICT 중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많은 인센티브들이 부여되고 있고 베트남 내외 기업들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ICT 분야, 베트남의 디지털 분야 진출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분야가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ICT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가장 긴밀하게 이제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 ICT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신발, 봉제 이런 업체들이 진출을 했거든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전자전기 저희 10대 대기업들이 다 진출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자동차, 또 철강, 에너지 또 ICT를 포함한 그런 분야, 또 유통, 그리고 금융 모든 분야, 모든 산업에 진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한국의 투자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국 투자 기업들 8,000개 기업이 있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8,000개 기업이 있고 금융 분야도 한 46개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를 꼭 꼬집어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진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야는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 베트남의 성장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분야 외에도 탄소 중립을 이미 선언했거든요. 2050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배 경제 관계에 있어서 이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돼 있는 또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는 디지털과 관련돼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분야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출했을 때 다양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베트남에게도 베트남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라서 저희 대사관 차원에서는 그런 중장기적인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세계화보다는 탈세계화, 지역화 이제 기조가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베트남과 글로벌 경제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베트남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이고 히토류가 세계 매장량 2위거든요. 히토류 외에도 니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핵심 광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인산이나 황림 같은 여러 품목에 있어서는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의존하고 있고 지난번 요소수 사건이 났을 때도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이미 이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굉장히 긴밀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히토류 공급이나 이런 핵심 광물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베트남으로부터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대사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베트남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작년 12월에 개최되었고 그 계기에 한국과 베트남 핵심 광물 MOU가 맺어졌습니다.
그런 MOU를 맺은 것을 보면 이제 한배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그러한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핵심 강모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인식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사님께서 이제 그 다자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협력 분야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갈등이 있는데 이게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 우호 관계를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지킬 수 있는 방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베트남의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시장 경제를 아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8천여 개 기업들이 활동하고 또 지금 사실 그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해왔던 것처럼 투자국 1위로서 또는 3대 교육국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점유하고 베트남의 경제, 한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경제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퀘스천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만 집중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경제 안보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굳건한 경제 관계를 바탕으로 정무, 외교, 국방, 문화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성숙한 관계를 가져갈 때 서로에게 없었으면 안 될 파트너가 될 때 그때 경제관계도 굉장히 더 긴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을 시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거는 경제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양국이 함께 공동의 이익을 다양한 방면에서 찾아가겠다. 또 글로벌 무대, 지역 무대에서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양국 간의 관계가 아주 지속 가능한 경제 관계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기업들은 사실 지금도 잘 진출되어 있고 또 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정말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눈부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정말 다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또 베트남 내의 환경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변화되는 상황들과 환경이 우리가 진출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분석들을 좀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차원에서도 저희 나와 있는 공공기관, 코츠를 비롯한 30여 개 공공기관이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코참이라고 한국인 경제인 연합회도 있고 굉장히 저희가 잘 협력하면서 베트남이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들이 어떻게 베트남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정보들은 굉장히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근무하다 보면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또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기업들도 베트남 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법적 체계가 있고 환경법이라든지 노무관계법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변하고 새로운 법들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국내에서 생성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이해, 인식의 제고 이런 것들도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끝으로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한국과 베트남이 지금 여러 가지 통계로 봤을 때도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서로에게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가 굉장히 특수한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지만 정말 많은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배 관계가 앞으로도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굉장히 성공된 관계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양국이 각각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베트남을 존중하고 베트남도 우리를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정말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공적인 양국 관계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